네, 현재 시각 8시 24분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J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BJ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랩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보니까 소장님 좋아하는 골프로 치면은 페어웨이 상태가 아주 양호하네요. 히트맵이 온통 막 네. 푸릇푸릇한. 네네. 떼짱도 별로 없고. 떼짱도 별로 없고, 네. 디봇도 없고. 네. 맞아요. 하루 만에 확 달라졌죠. 그러니까요. 네. 그 전날은 그냥 온통 벌겠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은 오히려 연준이 금리 인하 시기를 뭐 앞당길 거다, 아니면은 2번 이상이 될 거다. 사실 이런 식의 금리 인하는 안 좋다는 시각도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틀, 사흘 연속으로 이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네. 이제 금요일 급락에 대해서 월요일 날은 거의 뭐 기계적인 반사적인 어떤 저가 매수 뭐 이런 식으로 시장 내 좀 밀리면서 하겠다는 세력과 돈은 아직 많다는 거는 네. 미국이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다 확인된 셈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8월 달 가지고도 월 갔을 때 이제 말이 많네요. 좀 이렇게 몇 군데 IB들은 8월은 전통적으로 그거 하다,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조정은 불가피하다는 쪽이고, 또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 뭐 톱니 같은 분들 다시 또 이렇게 등장하네요. 보니까 이래저래 또 가게 돼 있다. 네. 그런 상황이라서 우리도 글쎄 이제 오늘 코스닥이 바로 800까지도 갈 수 있을란가 싶기도 하고, 우리 코스피는 좀 3,200은 좀 멀어는 보이는데. 근데 아까 저 AI 소브린 AI 관련해서 나오는데 어떻게 네이버는 들어갔는데 카카오가 빠졌네, 그죠? 그러게요. 예. 이런 얘기도 좀 궁금하고 하니까. 네. 예. AI 얘기해봐야죠. AI 얘기. 네, 예. 오늘 불러드린 그러니까, AI 연구센터 네. 강정수 센터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네. 박사님. 아니, 때마침 팔란티오테크 실적이 정말 잘 나왔어요. 예. 예. 네,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저 정도면은 뭐 주가 측면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뭐 그거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셔야 되죠. 우선 S&P 500 네네. 모든 주가에서 가장 비싼 주식입니다. 팔란티아테. 네, 가장 비싸다고요? 예, 포드 P PR로. 레이쇼가 예. 229배입니다. 네. 그러면 좀 어마어마하게 세긴 세다. 거대한 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물론 이 밸류에이션의 기대치를 충족시켜주는 것처럼 이번에 매출이 대단히 높게 나왔죠. 매출만 해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분기 매출이 넘어섰고, 이 매출 상승률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10억 달러 해봐요. 우리 돈으로 한 1조 4천억인데. 그게 별로 되진 않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본격적인 상승이 2024년 3분기부터 진행됐었던 거고, 네. 또 많은 부분들이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국방에서의 예산 지출이 전통적으로 저도 잘 뭐 이번에 처음 배웠습니다만 2분기 때 많이 매출이 그 국방 지부의 지출이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는 것,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정부 효율성을 높이면서 요즘 AI 정보를 얘기하면서 국방뿐만이 아니라 팔란티어 도입이 많았다라는 것. 최근에 또 지난주에는 독일에서 엄청난 논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거의 모든 주가 경찰청에서 팔란티어의 이 솔루션을 도입을 하면서 이러한 범죄 예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했다는 부분들, 이러면서 정부 부분의 매출이 대단히 많이 성장을 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상업 부분인데요. 상업 부분의 매출 증가율은 미국을 제한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 93%입니다. 매출이 정말 그러니까 상업 부분에서 93%의 성장률을 보였고요. 또 하나 이 뭐 수익성도 높지만 또 여러분 이제 많이 이제 보는 것이 이제 룰 오브 40이라고 해서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합쳐서 40%가 넘으면 이건 성장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매출 성장.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하고 영업이익률을 더했을 때 40이 넘으면 네. 대단히 성장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2024년 3분기 때 68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한다 얘기를 하고, 작년 4분기 때 80을 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1분기 때도 80을 넘었는데 이번 2분기는요 94입니다.
야구 선수로 치면 OPS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겁니까? 와. 그러니까 이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이 94라는 건 정말 기록적인 수치거든요.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전고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이미 전고점을 찍었고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5%가 지금 증가하고 예, 있으니까 예. 네. 계속 지금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부 기관 투자가는 이건 좀 지나치다 너무 거대한 수준의 지나친 가치 평가다. 이러한 우려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은 대단히 잘 나오고 있지만 이 너무나도 그러니까 포워드 PE 레이쇼, 즉 앞으로 12개월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매출 대비 지금 주가를 계산했을 때 229배라는 건. 그러면 뭐 포워드 PER이 200 몇십 배면 지금 현재 실적 갖고 따지면 그거보다 훨씬 크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테슬라보다도 높은 겁니다, 그러네요. 여러분.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에 대한 지금 과열이 좀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인데 저는 우선 팔란티어의 매출이 줄어들 이유들이 별로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뜯어 보셔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특히 커머셜 부분, 그러니까 지금 국방에서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이해가 가고 또 AI 정보를 각국의 정부들이 외치고 있으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 있는 국방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행정에서 팔란티어의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 커머셜 부분에서 계속 성장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 국방이라는 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국방 예산이라는 것들이 계속해서 또는 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매년 증액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 부분을 상업 부분에서 메꿔줘야 되는데 상업 부분도 예상외로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팔란티어는 정말 훌륭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계속 오늘 소개됐습니다만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한테 스탁옵션 개념이죠. 네. 40조 우리 돈으로. 네네. 저는 훌륭한 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거와 관련된 주주청원 운동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달러웨이 법원에서 과거에 일론 머스크가 주총에서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약속받았던 보상 패키지를 보상을 못 받았던 거잖아요. 네. 일론 머스크는 사실은 무임금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한 성과를 자기가 머스크가 무임금으로. 네, 일을 하는 조건으로 네. 그 대신 모델 3를 성공시켜서 테슬라의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면은 보상 패키지를 받기로 했었는데요. 이거를 받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일부 주주가 소송을 걸어서 이거는 이사회 결정이 올바른 결정이 아니었다라고 네. 하면서 이것이 무효화가 된 상태잖아요. 무효화가 되다 보니 이런 추가 보상 패키지 그리고 또 작년에는 주주 투표를 통해서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주주들이 개인 투표자들도 투표할 수 있었고 그랬던 기억납니다. 그것도 이제 보상 패키지인데 이것도 좌절된 상태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번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실적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것은 내가 가진 주식이 총 주식의 18%밖에 안 된다. 이러면 행동주의 주주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는 쫓겨날 수도 있다. 근데 테슬라의 중장기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는 미니멈 2030년까지는 필요하다. 테슬라의 CEO가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번에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텍사스로 법인을 옮긴 상태에서 예. 이제 텍사스 주법의 관할을 받게 되는 곳에서 보상 패키지를 다시 결정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은 달러웨이 법원하고의 판결하고 무관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이제 상고심 가가지고 보상 패키지가 인정받고 이번에도 인정받는다면 이제 더블로 돼서 보상 패키지를 받게 되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좌절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좌절되더라도 텍사스 주법에 따라서 이것이 인정받을 수가 있다라면은 일론 머스크가 충분하게 의사결정권에 있어서 쉽게 얘기해서 쫓겨나지 않는 CEO로서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보상 패키지를 이번에 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로보택시 무슨 뭐 옵티머스 로봇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얘기로 이제 설명을 하긴 합니다만 이런 대목에서 진짜 촌스럽게 저는 자꾸 한번 따져보는 거죠. 지금 테슬라 차 팔아서 매출로 말고 한 대 팔아서 남는 거 이익으로 따져서 저 40조를 갖다가 만들려면은 몇 대를 팔아야 될까 싶기도 하고 몇 년 걸릴까 싶기도 한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받기로 했던 것을 못 받게 받았다. 되면서 본인이 여기에 테슬라의 발전에 기여했던 것에 대한 보상 패키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보상 패키지를 기관 투자자들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한 추가 주식을 발행해서 배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있는 흔히 말하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서 이거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계속해서 AI 투자라든지 로보틱스 투자하는 부분에 자금을 손해 보면서까지 일론 머스크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배 구조를 명확하게 좀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줬다는 부분에서 지금 주식시장 같은 거 이 신호를 긍정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테슬라 주가가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판에 한번 발을 한번 들였었고 네. 또 도지 수장으로서 한번 그 엄청난 권력도 한번 행사해봤는데 좀 천박한 표현입니다만 뽕을 맞았는데 네? 괜찮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정치판에 다시 기웃거리지 않을까요? 아니요, 기웃거리고 있잖아요, 벌써. 또. 지금 벌써 이번에 중간 선거에 대한 이 선거 자금을 공화당이 모집하고 있는데 벌써 네. 500만 달러 일론 머스크가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니, 왜 독립당을 만들겠다더니 공화당에다가 기부를 글쎄. 했을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지금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네. 것이지 정치를 위해서 정치한다고 여러분 해석하실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거죠. 테슬라 어떤 규제와 관련해서 좀 빠르게 완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네. 필요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이 예. 필요하기 때문에 공화당에도 지금 정치헌금을 내고 있는 거고 독립정당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러한 흐름에서 이러한 규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행보라고 그 목표를 위한 수단으로서 정책 행보를 해석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참 500만 달러. 머스크한테는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스크한테는 껌값이 그렇죠. 뭐 지난번 대선에 부여했던 네. 수억 달러의 그 맞아요. 기부감에 비한다라면은 억 단위가 그 당시 넘었었던 거고요. 지금 뭐 400만 달러는 거는 그냥 형식적인 수준에서 하지만 상징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인 거죠. 예, 내가 완전히 예. 공화당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그러네요. 주고 있다는 의미로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테슬라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뭐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라든지 FSD 자율주행 또 네. 여기다 ESS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될 게 많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서 뭔가 리스크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고 또 아니면 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저는 있는 두 거예요? 가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고 봐요. 예. 지금 텍사스는 주법에 따라서 이 당분간 안전 감독관이 탑승을 해야 됩니다. 텍사스에서는 네,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모는 그것을 통과했기 때문에 탑승을 안 하는 거고요.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우측 운전사 조수석에 지금 탑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지금 테스트를 시작을 했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주법에 운전석에 탑승을 해야 돼요. 운전석에 그 운전자가 안전 요원이 앉아 있어서 핸들을 잡지 않고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거를 5만 마일을 즉 8만 킬로를 달려야 됩니다. 네네. 8만 킬로 달린 것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상승의 모멘텀은 이 안전 감독관이나 안전 운전사가 차량에서 내릴 때 아 그때 그때 저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발동한다. 즉 이것이 뭐냐면 캘리포니아하고 텍사스의 규제를 통과했다는 뜻입니다. 네네. 이 규제를 통과했다라는 것 그 이후로는 대단히 빠른 속도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문가에 따라서 시점은 다른데 아마 오스틴은 올해 11월 정도 되면 네. 안전감독관이 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올 말이 지나서 내년 1월 정도가 되면은 8만 킬로 정도를 탈 수가 있기 때문에 5만 마일이고요. 미국으로는 내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들이 하차하는 순간 네. 가장 큰 그 두 개의 주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주와 플로리다 주의 캘리포니아에서 확장할 수 있다는 거고 이번에 또 테슬라 공식 사이트에 보면은 이렇게 구직 자리를 보통 공고를 하는데 이번에 그런 안전 요원들을 구직을 하는 지역이 떴어요. 그래요? 플로리다가 떴고 당연히 플로리다도 중요하죠. 대단히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뉴욕 브루클린이 떴습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도 시작하겠다라는 대단히 큰 도전장을 지금 내보고 있다는 부분에서 테슬라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로보택시를 확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믿어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주가가 언제 다시 내려갈 수 있느냐? 저는 차량 판매가 적게 돼서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서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자율주행이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기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지금도 이번에 웨이모끼리 충돌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어요. 예.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로보택시 사건이 앞으로 3, 4개월 내에 발생한다라면 이거는 대단히 안 좋은 테슬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가능성을 제로로 우리가 설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테슬라한테서 이제 테슬라 손을 잡았지 않습니까? 혹시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삼성에 떨어진. 삼성에 떨어졌던 규모분에서 가장 삼성에게 중요한 것은 2나노 공장이라는 거고 2나노 공정이라는 거 지금까지 삼성의 파운드리에서 2나노 공정에 주문을 준 외주 사업자는
한 군데도 없었고 테슬라가 처음이라는 거죠. 아하. 그럼 비로소 2나노 공정의 파운드리를 삼성은 가동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첫 고객, 네. first customer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에 뭐 한국 돈으로 22조라고 얘기하는 것, 165억 달러라고 하는 것,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시작에 불과하다. 시작에 불과하다. 더 있을 거다. 왜냐하면 AI6부터가 본격적으로 AI5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TSMC가 생산합니다만 이거는 3나노 과정이에요. 네. 3나노인데 2나노부터는 이것을 여러 군데 쓸 수 있다. 즉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테슬라의 차량에 쓸 수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이것을 부착할 수 있고 더욱더 중요한 건 데이터 센터에도 쓸 수 있는 칩이다. 대단히 고성능 칩이라고 얘기를 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충분히 이것이 흔히 말하는 브로드컴에서 만들고 있는 ASIC 칩처럼 엔비디아하고 경쟁할 수 있는 구글이 만드는 TPU와 같은 칩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데이터 센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칩을 삼성전자가 만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이후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테슬라가 이것을 추가적으로 주문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 하나가 있고 예. 두 번째는 이러한 칩을 만들게 되면 테슬라 외에도 자율주행을 시도하려고 하는 예를 들면 엔비디아가 지금 TSMC에다가 내년부터 이 AI6나 AI5 같은 유사한 것을 지금 TSMC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TSMC의 위탁이 2027년이나 2028년에는 삼성전자에게도 올 기회가 생긴다는 부분에서 삼성전자가 매출을 확대하고 파운더리가 제대로 굴러가게 갈 수 있게 만든다면서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저기 파운드리 부문은 뭔가 좀 기폭제가 필요했는데 맞습니다. 충분한 어떤 그게 된다고 보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삼성전자의 문제의 파운더리 문제점은 지금 파운더리 시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거의 사실상 TSMC가 독과점하고 글쎄요. 있는 이유는 네. 3나노와 2나노 과정에서 TSMC가 독보적인 거고요. 어허. 삼성전자는 여기서 거의 시장 점유율 제로입니다. 예. 왜냐하면 3나노에서 수율이 좋지 않게 수율이 안 나타났거든요. 좋아서? 근데 네. 7나노나 5나노까지는 삼성전자도 뭐 어느 정도 커버를 했었는데 네. 3나노 오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거고 어허. 지금 3나노 칩에 대한 수요가 많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3나노는 지금 건너뛰고 바로 2나노에서 예. 만약에 수율을 맞춰낼 수만 있다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성과라는 거고 오히려 TSMC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번 테슬라하고 협업은 삼성전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7만 원 내지 7만 4천, 7만 5천 요 고비를 넘어서고 8만 전자, 9만 전자 회복이 돼 줘야 우리 코스피도 진짜 뭐 4천, 5천도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이 AI6는 2027년부터에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이 들어가는 거고 그 가능성들은 뭐 2026년부터도 보여주겠지만 사실은 삼성전자가 풀어야 될 숙제는 파운더리가 두 번째 숙제라면 첫 번째 숙제는 HBM이죠. 그래서 이 HBM을 풀어야 사실은 8만 전자나 9만 전자를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아직 남겨진 숙제 두 개 중에서 하나 지금 푼 거고요. 하나 풀었고 풀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LG 엔솔하고 4680 배터리가 취소된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4680 배터리를 LG 엔솔에 위탁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취소가 됐잖아요. 항상 최종 생산이 돌아갈 때까지는 마음을 놔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율을 예. 도저히 못 맞추면 네.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건 나 가깝다 그랬거든요. 자동차로 텍사스 본사인 기가팩토리하고 삼성전자의 이번에 그 반도체 공장은 자동차로 40분입니다. 가깝네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뭐라 했냐면 나 거기 가서 잠도 잘 거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이게 네. 되게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예, 예.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네, 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저는 수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실패하면 끝나는 거고. 근데 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봐요. 이건 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성공할 가능성의 신호를 못 보여주는 것은 HBM이죠. 이 HBM만 삼성전자가 SK와 함께 성공할 수 있다라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계속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장애물들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엔비디아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이게 어느덧 180달러. 와, 이거 계속 갖고 계셨던 분들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살도 떨리겠죠. 언제 팔아야 될까? 네. 차익 실현 언제 해야 될까? 아니, 팔란티어 테크랑 엔비디아랑 뭐가 더 비싼 주식이에요? 비싼 걸로 따지면 지금 팔란티어죠. 팔란티어 이번에 매출 여러분 10억 달러 분기 냈습니다. 정말 이거 가지고 1조 내는 거 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주식이 여러분 작년 1년 대비요 560% 올랐어요. 그러면 엔비디아도
추가적으로 더 얼마든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당연하죠. 지금 팔란티어가 가장 이 비싼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엔비디아는 저는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라든지 팔란티어나 지금 이번에도 지난주 뭐 금요일에 오면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막 시작됐다라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네. 바로 이번 주에 월요일 날 회복이 됐던 이유도 지금 AI 경제에 대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품론들을 다 불식시키고 있는 것이 지난주 MS의 실적이었고 그다음에 그 메타의 실적이었고 구글의 실적이었고 사실 아마존의 실적도 나쁘지 않았어요. 네. AWS가 17% 성장을 했는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39% 성장하고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가 35% 성장하는 바람에 비교돼서 왜 그것밖에 성장 못했냐 하면서 실망주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AI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기가 다 AI 매출이 나오고 있는 곳이잖아요. 네. 이 부분이 정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또 이번에 나왔던 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 챗GPT를 이름을 바꿔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이라고 지금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데 처음으로 수치를 발표했는데 MAU 즉 월간 적극 이용자가 1억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어느 정도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기업에서 1억 명들이 직원들이 매일 이거 지금 코파일럿 쓰면서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러니까 즉 AI가 한 번 쓰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업무에서 오피스처럼 워드프레스처럼 그러니까 워드처럼 엑셀처럼 이제는 일상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거품이 아니라 AI 없으면 이제 일 못하는 엑셀 없어서 재무팀에서 회계팀에서 엑셀 없이 일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는 코파일럿 없으면 업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 정도. 이 부분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기업들의 일상 속에서 AI가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뭐 제가 지난번에는 그 컨슈머 시장, 소비자 시장에서도 지금 AI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양쪽에서 AI가 안착되고 있다는 것은 AI 거품론을 불식시키는 거고 이번에 또 흥미로웠던 것은 이거 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거죠. 구글 같은 경우가 올해 이제 75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를 이번 분기 실적 발표에서 100억 달러를 추가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시장의 반응이 좋았죠. 피차이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객들의 니즈가 크다. 네. 처음에는 그걸 갖고 과잉 투자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그렇죠. 바로 나오자마자 PDF 파일이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너무 지나치게 액수를 늘리는 거 아니야? 그만큼 배당도 안 하게 될 거고 그렇게 돼서 주가가 내려갔었는데 피차이가 컨퍼런스 콜에서 이걸 왜 하냐면 이걸 올리면 우리는 돈 더 벌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가가 다시 올라갔던 일인데요. 2주 전에. 그것은 뭐냐면 그만큼 엔비디아의 칩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증가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번 8월 25일인가요?로 예고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블랙웰이 100%는 아닐 거라고요. H100과 블랙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즉 만약에 블랙웰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경향적으로 보여진다라면 그만큼 이제 TSMC가 이걸 양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블랙웰이 많이 팔린다는 건 수익성도 더 좋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라 여러분 영업이익률이 엔비디아가 60%잖아요. 지금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40%를 넘었다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네네. 이렇게나 좋다니 영업이익률이 이건 소프트웨어잖아요. 네.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40% 내도 박수치고 경이로운 수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60%를 낸다?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본주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앞으로 물론 경쟁이 계속 치열해지면 이 영업이익률은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고가로 팔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경쟁이 치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그건 말이 비싸게 안 되는 팔리고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마진폭이에요. 네, 정말 비싸. 떼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거 엔비디아 주주들이 들으면 너무 화날 멘트인데요. 아니 세상이 그래도 그렇지. 네. 어떻게 60%를 남깁니까 영업이익을. 자본주의의 유명한 사람이 투자자가 얘기했죠. 자본주의의 그 영업이익률은 평균 업체 평균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서 짜장면집에서 중국집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있어서 한 시간씩 줄을 서는 짜장면집을 하면 옆집에 있는 만두집도
업종 전환해서 짜장면 집으로 바꾸는 게 그렇겠죠.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예. 거죠. 만두 팔아가지고 얼마 벌겠어? 우리는 줄도 안 서는데 저긴 줄 서네? 우리도 짜장면 만들자. 그러면서 근데 다 옆집이 다 원조 생기는 거잖아요. 맛은. 이것이 자본주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60%씩 벌면은 우리가 뭘 딴 거래. 그냥 우리도 칩 만들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보느냐 2분기 때 우리도 칩 설계 능력 좋고 삼성전자와 함께 제조해서 엔비디아에게 도전장 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글쎄 그렇겠죠. 왜 안 그러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오긴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60%라는 건 너무 비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여러분 하나의 챌린지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 챌린지가 근데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AI 칩이라는 것은 시장의 리드 타임이라고 하죠. 우리가 설계를 해서 TSMC에 생산해서 데이터 센터에 설치하는데 미니멈 1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의 경쟁 구도에 그럼 앞으로 한 2, 3년까지는 엔비디아를 충분히 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예.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리드 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한 $80 이랬을 때 막 비싸다고 그때 막 물량 나오고 했었잖아요. 정민행크는 $80를 기억하시는 거. 저는 $108를 기억하는 게 저 나름대로 108 번느라고 이름 붙였대. 거기서 꽤나 왔다 갔다 했거든요. 맞습니다. 오래 근데 이게 했죠. 지금 180을 넘었으니. 네네. 맞아요. $140까지 올라갔다가 요번에 4월달에 예, 108까지 108 내려갔다가 갔다가 다시 지금 회복된 예,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9월에 조정이 오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9월에 조정이 올 가능성이 아니 높다고 8월 얘기를 하고 말씀입니까? 9월 말씀. 8, 9월이 어딘지 8, 9월 됐든 간에 중에. 하여튼 이 그때 조정이 좀 사시게요? 크게 온다라면 이것처럼 좀 좋은 기회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앤세일 기회로 생각하고 사시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즘 다들 현금 보유고를 높여가는 것을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25%에서 30%를 갖다가 현금으로 준비해라. 예. 조정은 반드시 온다. 예. 그때가 바로 그 25%를 쓸 때다라고 얘기를 주식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는 게 요즘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정책 방향에 따라서 이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근데 네. 이런 식으로 정책이 좀 일관적이지 않으면은 그냥 마음 같아서는 국장에서 빼가지고 이렇게 8, 9월 미국 조정 올 때 그때 저는 들어오고 정책이 싶다 바뀔 거라고 생각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본 이동성이 이렇게 쉬웠던 대한민국의 역사가 없죠. 스마트폰에서 바로바로 이체해서 바로바로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것. 제가 캐나다 주식을 하나 갖고 있는 거 있는데 캐나다 주식은 어렵더라고요. 네. 캐나다 장 열 때 그 증권회사에 전화해서 졸린 분이 목소리도 그냥 완전히 졸려서 왜 전화하셨어요? 이런 목소리로 받으셔서 저 무슨 주식 좀 사주세요. 그 뭐 비쌀 텐데 사실래요? 뭐 그러니까 이 수수료가 그래서 거의 왜 전화 받으실까? 하여튼 샀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네. 이런 거 하고 미국 주식은 바로바로 그냥 여러분들이 터치하면 이게 어쩌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쉬운 거라는 건 뭐냐면 한국의 그 흔히 말하는 이 부동산 시장이 아니라 주식 시장으로 돈을 끌어모으려고 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 정책을 갖고 있을 때 정말 세심하게 네.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자본의 이동성이 이렇게 민감한데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그 자본 시장에 대한 주식 시장에 대한 정책에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 여당이 이렇게 헛발질하는 건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분위기에서는 3,17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권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에서는 71,000원, SK하이닉스 1.9%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가 263,000원, LG에너지솔루션 1.4%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81,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159,000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7% 하락 예상됩니다. 예상가 931,000원이고요. 현대차가 0.4% 내림세가 예상됩니다. 호가 21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 1.5% 상승 예상되고요. KB금융 0.9%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09,400원, 두산 에너빌리티는 보합권 예상되고요. HD현대중공업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호가는 463,500원 보합 예상되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제인 오늘 1.8% 상승 예상됩니다. 어제도 2% 반등 보여줬었거든요. 오늘 추가적으로 반등 흐름 이어갈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가 44만 원.
그밖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보합 예상되고요. 펩트론 0.5% 상승 예상됩니다. HLB가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호가는 47,700원. 삼천당제약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4,8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ABL바이오가 오늘 3.7%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74,400원, 리가캠바이오도 1.7% 오름세가 예상됩니다. 그밖에 파마리서치는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오늘 이제 개장까지 한 6분가량 남았습니다.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삼성전자 호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2% 강세가 예상되네요. 그렇죠. 예. 오늘도 2%대 상승이다. 동시호가는. 네, 삼성전자. 그러네요. 예. 근데 지금 월가에서도 조금 다소 이른 감이 있다 싶을 정도로 AI 버블론이 이렇게 제기되다가 그냥 뭐 결국 주가가 판가름 해주니까 살짝 이제 꼬리를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월가에서 AI 버블론은 작년 6월부터 본격화됐었죠. 네네. 특히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아예 보고서까지 내면서 이거는 거품이다. 골드만삭스가요? 네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나는 그 세카이어 벤처캐피탈에서도 거품이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작년 말부터 좀 불식이 됐고 네. 또 너무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은 기관 투자자가 보기엔 이거는 좀 공포스러울 정도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기술주들이 예. 이 부분에 나오면서 거품이 또 나왔었지만 또 오픈 AI도 뭐 흔들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근데 또 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한 것도 오픈 AI가 또 대단히 큰 투자를 이미 내부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네. 계속해서 AI 매출에 맞춰서 AI 투자에 맞춰서 매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메타죠. 메타 같은 경우에는 AI 투자를 하는 이유가 광고 매출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이번 2분기 메타 실적 보시면요. 메타는요. 전체 매출의 98%가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광고 회사이죠. 네. 근데 매출이 40%가 넘게 올랐어요. YOY로. 네. 자, 40%가 넘게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광고 단가가 올랐다라고 표현을 본인들은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AI에 의해서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즉 AI에 투자한 만큼 광고의 효율성이 좋아지니까 CPM이라고 하는 광고 단가가 높아지는 거고 광고를 사람들이 많이 광고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번에 메타가 만들어 얘기했던 실적 중에 중요한 것은 요즘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 메타에 광고하시는 기업들 중에서 70%가 중소기업입니다. SMB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중소기업들은 보통 다 광고 에이전시를 통해서 광고 뭐 소재도 만들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보는 광고들 예. 이런 거를 요즘 메타가 우리 플랫폼에서 광고를 해주면 요 광고 소재를 만들고 흔히 말해서 광고 상품이죠. 이런 걸 만드는 거를 AI가 만드는 걸 도와줍니다. 무료로.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수치를 만들었는데 100만 광고주가 예. 우리의 AI 툴을 이용해서 광고를 하고 있다. 어허. 그러면 광고 제작비가 안 드는 거예요. 어허. 광고 제작비가 안 들고 무슨 뭐 배우나 가수 같은 뭐 쓸데없이 그것도 AI가 만들어주고요. 만들어주고. AI가 만들어주고 물건 제품 이미지만 올리면 이거를 동영상 릴스로도 만들어주고 여기에 여름철은 여름철 뭐 해변가에 뭐 예를 들면 컵이 올라간다든지 예. 겨울철에는 크리스마스 뭐 눈 위에 겨울이 컵이 올라갔는지 이 컵을 예로 든다라면 이런 식으로 광고 소재를 다양하게 만들었는데 무료인 거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는 에이전시를 써서 예. 에이전시에게 우리 광고 노출을 좀 진행이 달라. 집행이 달라. 그래서 그 예산을 집행을 해줍니다. 그랬죠. 요즘 그걸 하지 않습니다. 어허. 이 200만 광고주들은 그냥 돈만 맡기고 우리의 제품은 어떠한 고객층이 핵심 고객층이에요 얘기를 하면은 AI가 알아서 누구에게 언제 노출시켜줄지를 결정을 해주고 아하. 그러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 네. 단가는 올라갔지만 예. 전체 예산을 볼 때는 광고 효율성이 증가하다 보니까 광고주들이 여러분 K뷰티 요즘 난리가 났는데요. 예. 네. K뷰티는 인스타그램 없으면 K뷰티에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K뷰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마케팅 채널은 인스타그램의 릴스와 유튜브 쇼츠와 틱톡이죠. 요 세 개가 없다라면 지금 네. K뷰티가 전 세계에 팔릴 수가 없는 거죠. 아하. 이런 부분에서 AI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 AI가 경제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B2B 영역에서도 이번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거품론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과도한 거품론 주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주요 산업 뉴스의 첫 번째가 이제 국가대표 AI 뽑혔다 해가지고 네. 네이버, 뭐 업스테이지, SKT, NC, LG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국가대표 AI
뭐 어떤 의미로 이렇게 선정됐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국가대표라고 있는 상징적으로 얘기해서 뭐 우리가 올림픽에서 선수 뽑듯이 예. 올림픽에 또 출전할 선수 뽑듯이 그냥 예. 선수 뽑는 거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보상을 겉으로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약속하지 않았고 여기서 두 개의 팀을 선발하겠다고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중에서 2개를 뽑는다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1차 예선에서 10개가 넘게 지원했었는데 5개가 예. 뽑힌 거고 두 팀이 되면 사실은 저도 뭐 그 자문회의 한번 갔었던 적이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국가 지금 정부도 AI 정부로 한국도 전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은 또 고쳐야 되긴 하지만 고칠 생각은 없겠지만 내부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프라망이라고 해서 잠깐 방금 말씀이 좀 어려웠는데 고쳐야 되지만 고칠 생각은 없을 거예요. 고쳐야 왜냐하면 되지. 왜 어느 시대에 망을 내부망, 외부망으로 한국은 분리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인트라넷, 뭐 인터넷 이렇게 해서 인터넷. 네네 이렇게 해야 되고 인트라넷에 쓸 수 있는 AI를 지금 선발을 하겠죠. 예. 우리 국방부도 이걸 써야 될 거고 군인들도 써야 될 거고 예. 군인들 AI 못 쓰고 있으니까 사실은 쓰고 있어요. 뭘로 본인들 스마트폰으로.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국가가 제공해주는 컴퓨터 내에서 AI를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 업체들은 그 수익을 그 계약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가 있어서 단순하게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의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이라는 뭐 뿐만이 아니라 대단히 큰 사업을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에 특히 AI 정부를 외치고 있고 AI 국방을 외치고 있는데 여기에 기초적인 것. 예를 들자면 우리 국방부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을까요? 제대로 된 AI와 관련된? 없거든요. 이런 것 이제 하려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겠죠.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예. 거고 사실은 이 두 팀이 그 사업을 나눠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매출 증가에도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두 기업들에 관련된 주가가 오르는 거는 저는 기대치로서 의미 있는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했고 특히 나스닥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8월 5일 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 이제 오후 들어서 상승폭 확대 나가면서 반등에 성공했고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많이 올랐고 러셀 2000까지도 많이 올랐습니다. 나스닥 주요 기술주들 상승했고 특히 팔란티어테크 실적 굉장히 좋았죠. 필두로 해서 기술주들 많이 올랐고 또 엔비디아도 지금 사상 최고치 180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또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도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는 또 어떤 출발을 나타내는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2% 올라갑니다. 3,187, 코스닥도 1% 상승하네요. 79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8% 상승합니다. 지금 71,000원이고요. SK하이닉스도 1.9% 올라갑니다. 263,000원. LG에너지솔루션도 1.7% 오름세입니다. 382,0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3% 상승합니다. 162,000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0.4% 올라가고요. 현대차도 1.4% 상승합니다. 214,000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이상 상승세고요. KB금융 2.3% 올라갑니다. 119,000원.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전 종목이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이틀 연속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지금 3.4% 올라갑니다. 446,500원 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도 2% 이상 올라가죠. 각각 주가는 117,000원, 49,250원. 펩트론도 1% 올라가고요. HLB도 상승합니다. 48,000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2% 올라갑니다. 지금 205,000원, 그리고 파마 리서치도 2% 상승 567,0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금 3%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가 됩니다. 27만 원 선까지 올라가네요. 리가캠바이오도 2.7% 오름세고 ABL바이오도 지금 3% 강세로 73,900원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 흐름 굉장히 좋은데 시장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 리튬 쪽 흐름 좋아요. 앞서 보시다시피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삼성 SDI가
7.9% 강세입니다. 20만 원 선까지 넘어섭니다. 20만 8천 원 선. SK이노베이션도 2.3% 상승 중이고 LG와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도 1% 이상 올라가고요. 자,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그밖에 나인테크, DIC, WCP, 자이글 다 올라가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상승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LNF가 3.9% 상승, 포스코퓨처엠도 1.9%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리튬 쪽도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리튬 포어스, 하이드로 리튬 각각 7%, 4% 강세고요. 세비캠이 16% 급등합니다.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28,000원 선 두 자릿수 상승률이고요. 포스코 엠텍, 엔캠, 강원에너지, 성일하이텍, 코스모화학 다 올라갑니다. 오늘은 EV 첨단 소재가 10% 급등하네요. 천보도 2.8% 올라가고요. 윤성 FNC도 3.8% 강세. 오늘 2차 전지 리튬 쪽 다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스템 반도체 유리기판 쪽도 좋아요. 지금 넥스트 칩이 27%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하나 마이크론도 5.3% 상승, 그리고 코아시아, 사이닉 솔루션, NCN, 두산테스나, QRT, 네페스 다 올라갑니다. PI도 11% 급등하는 상황이고 유리기판 쪽에서는 SKC가 2.9% 강세고 YC캠, 램테크놀로지가 각각 2% 안팎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143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억 원 그리고 108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개인 투자자는 78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억 원, 59억 원 순매도고 오늘 외국인이 선물해서 많이 삽니다. 지금 2,3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원 환율입니다. 정규장 마감 대비로는 오늘 1원 20전 하락한 1,384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오늘 양시장 많이 올라가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2% 이상 올라갑니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요. 예, 지금 상승 네. 종목, 하락 종목 개수 체크되죠? 네, 상승하는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800개 이루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60개입니다. 코스닥에서는 1,400개야. 1,400개 종목이 상승하고요. 거의 다 오른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죠? 한 예. 8, 90%가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그냥 물 들어온 거죠, 뭐. 그러니 그 뻘에 있던 배들이 다 뜨는 거지, 뭐. 유동성 랠리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건 간에 세제 개편안도 수정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뭐 상법도 그렇고 좀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렇겠죠, 당연히. 예. 놀랐을 것 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거 보고 정부도. 그리고 막 모 의원, 모 진모 의원에 대한 뭐 이렇게 국회 청원도 막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고. 뭐 의원이라고 안 하셔도 다 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이모 의원. 예, 그래서 예. 급속도로 이렇게 예. 의회 국회 청원들도 정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그러니까요. 있고요. 사실은 네. 대단히 이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대단히 분노했던 일들이었던 화나게 하는 거죠. 거죠. 네. 열심히 새로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저는 대단히 중요한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정을 했다고 보거든요. 부동산 자산으로 흘러갈 것들을 주식시장으로 방향을 튼다라는 건 사실 선진 국가들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잖아요. 네. 대부분 부동산 자산보다는 금융자산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것이고 이것이 더욱더 건강한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또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감시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네. 기업 경영에 대한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기업 경영인들이 이것을 개인 회사가 아니라 공적인 쉐어홀더의 회사, 스테이크홀더의 회사라고 생각하면서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 모습들로서 기업의 문화를 바꿔낼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한국의 자본주의가 발전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토대가 저는 주식시장에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는 이 정치권에서 세련되지 못한 정책들이 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들을 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도도 쌓일 수가 있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저는 주식시장은 앞으로 한국 주식시장에는 좋은 신호들이 좀 많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업들이 자꾸 나가야겠구나,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기업이 있고 나서 노조가 있는 거고, 기업이 네. 있고 나서 일자리가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기업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주가가 그대로 표현을 해줄 거거든요. 실망한 그렇겠죠. 부분들, 네.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너무 이 쉐어홀더를 갖다가 뭐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평가하는 거는 주식시장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처사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소장님 오늘 3,200은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코스닥은 800 가능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예, 3,200 코스피가 조금 더 3,200을 3,200 넘어서고 빠르게 이제 코스닥은 800선 회복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인간 지표의 말은 그냥 거꾸로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더 빨리 가겠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다 짐작하셨잖아. 아니 그냥 한 말이에요. 그냥 한 말이에요? 네, 양시장 좋으니까 그냥 한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누가 먼저 올라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강 박사님이야 AI 전문가라 그러시지만 이따금씩 말씀해 주시는 모친께서는 요즘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셨습니까? AI하고 노시는 단계가. 뭐 그냥 보이스 부분이 워낙 좋으니까요. 요즘 이러한 부분들 요즘 이런 걸 모르고 아직도 안 쓰시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AI는 이제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예. 인간과 기계가 만나는 중간 지점, 그러니까 기계를 작동하기 위한 어떠한 조작하는 이런 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손으로 입력하는 것, 우리 정말 그래도 좋은 한글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한국이 정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중국만 가더라도 과거에도요. 중국에서 가서 지하철 타시면 사람들이 다 전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화하는 게 아니라 문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들도 타이핑하기 그렇죠. 너무 어려운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고 이런 보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많아졌고요. 인도에서는 여러분 문맹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이스가 지금 AI가 지금 들어가는 거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맹률이 없고 또 한국에서 그 삼성전자가 그 만들었나요? 이 문자 넣는 이 글 빨리 이게 입력하는 방법 있잖아요.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속도가 좋고 이렇게 문자를 많이 입력하시는데 이것이 익숙해졌다고 해서 문자가 그러니까 이 텍스트가 대단히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는 궁극의 인터페이스는 보이스로 가게 될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제가 가장 놀라웠던 거는 이 AI와 관련돼서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세탁기가 고장나서 보통 E20이라고 적혀 있길래 에러 20이니까 사용 설명서를 찾아보면은 뭐 있겠지만 예. 뭘 또 찾아봐요. 그냥 예. 찍어가지고 챗GPT나 맞아, 찍어서. 제미나에게 물어보면 바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예. 그거 고칠 때 옆에 봄이 오지 않게 하라고 놀랄 수 있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요. 네, 이것을 뭐 따르게 보면은 끔찍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아, 얘가 봄이가 혹시 이걸 할 때 세탁기를 고칠 때 물이 밖으로 나와서 여기 놀라서 네. 제가 분명히 고치고 이러면 제 주변에 와서 알짱알짱 할 테니까 얘가 놀랄까봐 그런 걱정까지 해주고 있는 AI. 이렇게 지금 저희가 AI가 일상에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고 특히 기억력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서 많은 그러네요. 부분에서의 변화들이 저는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게 했던 게 가끔씩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AI 음성이 나오고 자막 처리도 해줄 때 보면은 이 맞춤법이 많이 틀리거든요. 네. 근데 저처럼 이렇게 발음 좀 시원찮은 사람 저는 이런 거 잘 안 되거든요. 그런데도 대충 이렇게 해도 알아듣더라고요. 네. 어. 그 알아듣는 능력은 뛰어나고요. 이제는 저는 이제 내년 정도 가게 되면 제 목소리만 알아듣게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봐요. 지금은 이제 여러 공간에서 떠들면 예. 다른 사람이 말을 맞아요. 했던 것도 예. 똑같이 입력을 하는데 제 목소리만 기억해서 제 목소리만 받아들이면서 제가 지하철 안에서도 대화할 때도 AI가 충분히 대화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미 챗GPT 5가 지금 5.0이죠. 이것이 8월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외신들이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고 샘 알트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는 개인적으로 이미 5.0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단히 놀랍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하반기에는 또 한 번 AI 성능들이 좋아지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그 미국 증시에서 지금 다시 한번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이 네. 또 많이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어떤 뉴스라든지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아이온큐죠. 아이온큐가 이제 실적 발표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이 매출이 지금 전문가들의 보기에는 50에서 심지어는 100%까지 성장할 수 있다. 매출이요? 네, YOY로. 와. 그리고 QOQ 같은 경우 지난 분기 대비해서는 126% 정도는 성장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것이 아이온큐가 예를 들면 미 공군 연구소하고 2,200억 달러짜리 계약을 맺었다든지 네. 또 이러한 유사한 규모로 뭐
테네시 위틸리티라는 곳과도 계약을 맺었고, 즉 대단히 큰 계약을 건수가 해결이 되면서 무언가 이 양자 컴퓨터가 완성되지 않았어도 지금 중간 기술로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이온큐어라든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손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있었죠. 예. 그래서 손실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성장이었던 거고, 요번에 이 미 공군 연구소하고 뭐 테네시 위틸리티랑 이런 데상 매출이 만들어졌어도 대규모 계약이 이뤄졌어도 여전히 이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다. 이런 부분들은 투자하실 때 좀 조심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정부 프로그램에 아이온큐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 국방연구원이라고 하는 다파라고 들어보셨을 텐데요. 다파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자율주행 프로젝트도 시작했었고 휴머노이드 로봇도 시작을 했었고 지금 양자 컴퓨터에 대단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최종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AI 국가대표처럼 여기에 네. 최종 평가 후보에 아이온큐가 선정됐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좋은 소식들이 지금 아이온큐에 지금 되면서 주가가 지금 좋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고 아마 실적 평가에서도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까 저기 그 국가대표 AI 기업 중에 그 업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비상장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런 상황이고 NC는 어떤 식으로 해서 그 된 거죠? NC가 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NC는 이 리니지라는 리니지. 게임으로 예. 크게 성장을 한 예. 거잖아요. 예. 이 리니지에 있는 어마어마한 커뮤니티의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뮤니티에서 글을 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게임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NC가 이 글을 계속해서 분석을 해왔던 것이 아이템을 또 판매를 하잖아요. 대단히 예. 고가로 그 게임 아이템들이 판매되는데 불법 거래가 발생하거든요. 이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은어들을 계속해서 해석해냈어요.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 예, 예. 지금 은어. 그러니까 뭔가 언어가 아니고 은어죠. 네네, 그, 은어. 그 안에 쓰는 쓰는 은어. 은어들도 예, 예. 하면서 이것이 지금 불법 아이템 거래일 거라고 예. 발견해내고 아. 이거를 방어해내고 이거를 처리해내는 이런 작업들을 리니지 커뮤니티 역사 속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자연어, 즉 언어 처리 능력이 NC가 대단히 좋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NC는 과거부터 AI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왔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리니지 게임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아하. 이 부분들이 AI의 역량으로 이어졌던 것이고 물론 전통적인 자연어와 기초한 AI와 요즘 나오고 있는 2017년 이후에 이제 구글이 발표하면서 시작됐던 거대 언어 모델은 흐름은 다릅니다. 하지만 빨리 올라탈 수 있었던 거고 여기에 지금 NC가 AI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NC가 어느 정도 게임 회사지만 AI 기술력들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사실은 또 이 과거에 이러한 패러다임이 있었던 AI가 아닌 거대 언어 모델에서도 파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은 검증이 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